인사할까요? 이거 물이 어디서 자꾸 떨어지지? 아까서부터 물이 계속 떨어져. 여기 물 떨어지는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그래서 닦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물이 지금 있을 리가 없잖아. 여기에 흘릴 리가 없잖아. 여기 지금 노트북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저희 사무실 귀신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좀 빨리 앉아주실래요? 페리에서 광고 안 주나? 아 진짜 왜 저러는가 오늘. 인사하세요 빨리. 빡치게 하지 마시고. 빡쳐? 빡칠까? 빡칠까? 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노트기어입니다. 네. 오늘은 신기한 컴퓨터가 와 있네요. 네, 기가바이트 어로스. 여길 찍어주세요. 네. 뭐요? 용이야? 악어? 아, 이렇게 하면은 기가바이트에서 화내지. 아 뭐예요 이게? 이게 도안을 해냈는데 이게 매예요. 매. 네, 매. 매. 아 끼. 아 매. 매의 눈으로. 어로스. 그렇죠. 이집트 파라오의 수호신 호루스가 있어요. 이집트 벽화나 피라미드 같은 데 한번 가봤죠. 그런데 누구나 흔히 가보니까 거기 가보면 그럼요. 네, 그 벽화에 이 사람 모양을 한 경사 모양을 하고 위에는 매의 머리를 한 매의 탈을 쓴 신이 나와요. 그 이집트 신화의 호루스가 고대의 보드게임을 즐겼어. 보드게임? 그게 어로스야. 신들이 원래 유희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어로스였다고? 네, 그래서 고대의 그 보드게임, 신들이 즐겼던 보드게임.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의 이름이 된 것이 어로스가. 되게 왜 이렇게 안 믿기냐? 대표님 2020년 되니까 뭔가 내가 신뢰가 이렇게 없어졌나봐요. 진짜 맞죠 이거? 맞아요. 이게 게이밍 노트북인데 확실히 게임 노트 같다. 굉장히 스펙이 높은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그래 보여요. 프로세서는 인텔 9세대 i9 9980 HK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 칩셋은 엔비디아 RTX 2080.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 급. 가격은 499만 원. 정말 비싸네요. 댕댕 비싸네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가격이 높은 제품이 있고 비싼 제품이 있어요. 그렇지. 이건 높은 건지 비싼 건지 한번 그렇죠. 알아봅시다.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아래부터 한번 봅시다. 네. 오 여기 매 모양이네요. 네, 이게 매의 형상. 그러네요. 숨어 있네요. SSD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열판이 있어야 돼요. 확실히 게이밍 노트북이구나. 게이밍 노트북은 이런 대비들을 차려놓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그 방열 패드도 붙어 있고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황동으로 만들어서 열을 굉장히 잘 뺄 수 있게 SSD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서 속도 저하 현상을 피할 수 있죠. 인텔 SSD NVMe 방식의 인텔 760P가 들어가 있나요? 인텔 SSD가 비싸요. 그래서 쓸데없이 비싸서 잘 안 사는 SSD예요. 요게 들어가 있네요. 제조사에서도 이게 비싸서 잘 안 쓰는데. 배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로 잘 보호를 하고 있네요. 용량이 94W가 나오네요. 굉장히 크네요. 그러네요. 94면은 거의 노트북에서는 최고 그러네. 처음 용량입니다. 워낙에 전력 소모량이 많은 그래픽 칩셋과 CPU가 들어가니까요. 네, 컴포인트. 우리나라 컴포인트에서 수입해서 팔기 때문에 컴포인트 이게 들어가 있나요? 전화번호, 배터리에다가 이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이거 뭐 분해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하여튼 뭐 재밌네요. 수입사 번호가 여기 나와 있는 15.2V니까 4셀이에요. 네. 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6200mAh짜리 셀 4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24W하고 1시간 동안 94W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수산화나트륨, 코발트 이게 비싸요. 그래서 이거 아끼느라고 용량 많이 안 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노트북, 비싼 노트북에는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확인하시길. 원가에서 이거 챙겨 먹는 방법입니다. 메모리 슬롯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나요? 16GB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DDR4 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SSD 슬롯 M.2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드디스크 하나 들어가 있죠. 2TB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웨스턴 크네. 디지털.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2TB를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했다. 짱이다. 그럼 6TB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SATA3는 4TB까지 요즘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2테라, 2테라, 8테라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용량 확장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카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스피커입니다. 네, 스피커 좀 위에다. 아, 이거는 이제 서브우퍼예요. 아, 네. 그러니까 초저역 영역의 음장, 그러니까 효과를 높이는 거죠. 어디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이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그 DAC예요. 하이파이 DAC는. 그래서 뭐 24비트, 그다음에 192kHz까지 지원을 한다. 고품질의 레볼루션 음원들, 무압축 음원들 이런 것들도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칩셋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덩치에 맞게 서브우퍼가 정말 크죠. 그럴까요? 전 서브 우퍼라는 걸 처음 봐요. 노트북에 가끔 넣어요. 17인치는. 그런데 요거는 그 중에서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게요, 엄청 크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이파이 6. 보통은 네. 그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M.2 방식으로 해서 슬롯 방식으로 구성을 한 거죠. 요게 이제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킬러랜이라 그래서 킬러 와이파이, 킬러 이더넷. 이게 뭐냐면 죽이는. 누굴 죽여? 아이고 우리가 좋다 그러면 죽인다 그러죠. 아,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아, 뭐야! 거봐! 내가 그런. 게임을 하려면 무선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접속할 때 불필요한 패킷들로부터 이 차단을 시켜야 게임에서 튕겨나가는 일이 없거든. 아.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좋네. 그래서 이거 없으면 게임하다가 끊기거나 그치. 아니면 튕겨나가면 빡치. 어떻게 돼? 노트북 집어 던지지. 오, 킬러 1650X 그러네요. 이렇게 써있죠? 네. 네, 써있습니다. 네. 802.11AX가 6번째 세대 6th Generation 와이파이라. 여기 보시면 안테나가 떨어지게 되면 무선 수신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랜이 제대로 수신을 못하니까 네. 요게 아예 가이드를 만들어서 안테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놓은 거예요. 단단하게. 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네요. 네. 좋은 무선 랜, 게임 환경에 처음 맞는 보네, 킬러. 무선 랜이 들어가 있다. 이거만 처음 보겠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여기가 두꺼워요? 높이가? 두꺼워야 잘 나가는. 바람을 많이 일으키죠. 아, 그런 거군요. 그럼요. 펜의 구경도 구경이지만 이 두께도 두꺼워야 돼요. 강렬 성능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뭔가 삼성, LG에서 보던 네. 펜보다 좀 두꺼운. 당연하죠. 이거는 최고 성능의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아, 얇은 게 좋은 게 아니었어? 얇은 건 그만큼 열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 거구나. 오, 우와. 굉장히 무겁네요. 네,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오. 아, 메인보드까지 한번 띄워봅시다. 예. 이거 한 거니까. 됐어요. 됐다. 네. 됐습니다. 짜잔. 자, 우와. 게이밍 노트북에서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메인보드를 얼마나 잘 설계했는가를 봐야 돼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모르지. 팁을 알려드리면 메인보드를 설계하는 업체의 게이밍 노트북을 사면 좋아요. 메인보드를 가장 세계에서 잘 만드는 세 업체가 있는데 다 대만에 있어요.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MSI예요. 이 세 브랜드가 메인보드에서는 3대장입니다. 네. 그 중에서 기가바이트가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는 특별한 장점이 하나 있어. 안전성이 뛰어나. 어허. 안전성이 왜 뛰어나냐면 이 칼전압 맞추는데 아주 유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성능으로 올라갈수록 게임으로 올라갈수록 얘와 얘가 소모하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네. RTX 2080은 버전에 따라서 200W 정도에서 한 280, 290W까지 전원을 필요로 해요. 전력을. 그런데 이걸 어댑터로만 공급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페이지라 그래서 그 페이지가 많아야 돼요. 네. 이 부분을 페이지라 그래요. 이 부분을. 예, 그래서 요게 파워 초크예요. 요게 모스펫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돌려보면 요게 이제 캐퍼시터예요. 요 한 조가 1페이지예요. 그럼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많으면 많을수록 전원 공급이 안정적이 돼서 이 RTX 2080과 같은 고성능 그래픽 칩셋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해요. 이 전자제품은 전기가 제일 중요해. 네. 오디오도 그렇고 뭐 PC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터보차저 같은 거야. 공기를 압축해서 충분히 밀어줘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허. 굉장히 중요해요. 어허. 자, 그러면 이 페이스가 그럼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파워초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8개죠? 근데 이거 밑에 보니까 밑에 2개가 더 들어가 있네? 여기도 있네. 예, 그러니까 8 플러스 2이네요. 10. 예,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데스크톱에 들어가는 이 RTX 2080 그래픽 칩셋과 대등한 구성이에요. 이건 그래픽 칩셋과 관련된
전원 부분은 노트북에서는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경쟁사들은 대체적으로 몇 개를 쓰느냐? 6+2페이지 정도의 구성으로 RTX 2080을 구성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8+2. 전원 공급이 원활하다는 얘기지. 프로세서 쪽도 보니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17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인보드가. 보통 우리가 그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해서 RTX 2060에는 몇 개 정도 들어가느냐? 그래픽 부분에 한 3개 정도, 그 3페이지 정도, 프로세서 부분에 한 4페이지 정도. 이 정도면은 노트북에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거예요. 거의 뭐 최고의 그 안전성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스펙이 안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 열어보면? 네. 열어보고 다 띄워봐야 되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거 못 하잖아요. 이런 리뷰를 보면 되죠. 그렇지. 리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에 집착을 많이 하니까 기가바이트 하면 전원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전원 공급을 아주 충분하게 하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잖아. 하는데 해. 그러니까 남으면 좋잖아. 성능이 뭐든지. 남으면 뭐 부족해서 문제지. 그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가바이트 신뢰를 많이 한다. 그럼 단점은 뭐냐? 바이오스 지원을 잘 안 해. 그게 뭐예요? 이게 바이오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의 기본 틀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바이오스가 가끔 죽으면 PC가 먹통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팅 값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고 그냥 다른 새로운 버전의 메인보드를 출시를 해버려. 그러니까 리버전으로 장난질을 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요걸 좀 많이 얻어먹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든 뭐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 속을 좀 발휘하는 반면에 이렇게 전원 부분에 대한 공은 최고로 많이 드린다. 그래서 파워초크, 모스펫, 그 다음에 캐퍼시터의 구성은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극강이야. 극강이야. 이 정도 되면 RTX 2080이 거의 제성능을 낸다고 볼 수 있어요. RTX 2080을 넣어도 이런 식으로 전원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지 않으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여주기식 노트북인 거지. 그런데 기가바이트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꼼수 안 쓴다. 제대로 써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어댑터가 2개예요. 네. 이것도 결국은 여기에 이렇게 전원부를 강화시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석적으로 세팅을 한 거야. 왜냐면 이게, 여기 330W예요. 330W. 네. 그럼 2개 하면 66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660, 파워가 660W라는 거예요. 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은 이렇게 330으로도 가능해요. 왜냐면 얘가 그 200W라고 하고 프로세서가 45W고 뭐 다 하면 300W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왜 330을 2개를 넣었을까? 전반적으로 한 300에서 350W 정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원 공급 파워는 600에서 700 정도로 세팅하는 게 원래 맞아요. 2배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돼. 이게 정석적인 세팅이에요.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어댑터가 엄청 커지거든요. 무한정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적절하게 뭐 한 250W 정도 풀로 했을 때 감안을 하면 한 350이면 되겠지 해서 그 정도 하나의 어댑터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바이트는 아니야. 어댑터도 정석적으로 가야 돼. 파워가 얘가 해가지고 전부 300, 한 3, 40 정도 잡고 그러면 2배 공급을 해야 되니까 660 2개로 해서 두 군데로 넣어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전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노트북은 1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쓰든 20시간을 쓰든 전력이 부족해서 뭐 갑자기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그래픽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장시간 사용하에도 문제가 없을 그런 노트북. 그리고 전원부 설계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의 설계의 게이밍 노트북을 원한다면 이런 제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정류 용량이 큰 어댑터 2개를 기본으로 포함시키고 이렇게 페이지를 17개로 구성을 해버리면 네. 이 메인보드와 이 구성품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최대한 적게 쓰려고 해요. 그리고 제조사들은 뭐 어떻게든 설계비, 그 다음에 제조비, 또 제조 공정이 많아지니까 만들기도 힘들잖아. 빈틈이 없잖아, 지금. 기가바이트가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해. 비싼 노트북이라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어떤 그래픽 칩셋이 들어갔고 또 어떤 그렇구나. 프로세서가 들어갔는지만 보면 안 돼.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성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하이엔드급이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설계가 또 넉넉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벌써 엔지니어가 야, 이 정도는 돼야 돼 하고 이렇게 넣어준 건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황당하잖아. 얘들 기술이 없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엔지니어들이 들으면 안 걸리지.
다른 애들이 못하는 것이 우리가 정석인 거야. 요게 이제 RTX 2080. 예. GDDR6 1기가 메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붙어 있네요. 8개가 붙어 있고요. 엔비디아 그래픽 칩셋도 요게 이제 코드명 모델 그 넘버 나오잖아요. 네. G3A-A1이고 G3-A1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네. 이 오버클럭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율이 좋은 그런 그래픽 칩셋이다. 이걸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트북에서 오버클럭 할 일이 없거든. 일반 수율의 그래픽 칩셋이 들어가요. 노트북은 다 그렇게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데스크톱에 들어가는 이제 고급형 그래픽 칩셋 같은 RTX 2080이라도 가격이 많이 차이 나요. 보실 때는 그 기호를 또 보시면 돼요. 이 모스펫 또 IGBT 많이 들어봤죠? 전기차 하면서. 이 전자제품에서 이 모스펫의 역할,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나 그 전자기기에서 이 모스펫이 발명된 이후에 급격한 발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뭐 디지털 기기들이 생겨난 출발이 된 거예요. 이게 누가 개발했는지 알아요? 모스펫이. 모스펫이란 사람이. 맞죠? 아니야? 왜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 예, 강대원 박사님이 진짜? 발명하셨어요. 예, 1960년에 미국의 오. 벨 연구소에서 물론 공동 개발하셨지만 멋지다. 한국 한국 사람이 예, 발명했구나. 예, 한국 연구원 엄청난 발명을 하셔가지고 미국 기술자협회 명예전당에 또 올라가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전자제품들 어떤 전기차 관련된 스갑 반도체에서도 모스펫, 뭐 IGBT 이런 반도체들을 써요. 예, 우리나라 한국인의 기술력, 한국인의 그 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물론 페이스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에서 이 페이스가 많을수록 원활한 공급과 안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바이트가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메인보드를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기업들은 노트북을 자체 설계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데 퀀타, 컴팔, 그 다음에 클레버 이런 브랜드 모르죠. 모르죠. 대부분의 노트북 한 80% 이상 노트북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대만에서 OEM, ODM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기가바이트, MSI, 그 다음에 아수스가 전 세계 보드의 거의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픽 칩셋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칩셋을 만들어내지만 이걸 이 데스크톱용으로 해서 패키징을 해서 만드는 업체들도 에이수스, MSI, 기가바이트 이런 업체들이에요. 기가바이트는 3대 메인보드 제조사 중에 한 곳이고 5대 그래픽 칩셋 제조사 중 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게이밍 노트북을 만드는 기술력은 삼성이나 HP나 이런 기업보다 훨씬 더 월등하죠. 브랜드가 없어서 그렇지 네. 기가바이트 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PC를 아는 사람들에게 기가바이트 하면 걔네들 뭐 전원부 뭐 안전성 뛰어나. 가격 대비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 이건 알아요. 그런데 이제 뭐 리버전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뭐 잡음이 좀 있었고 국내 그 수입사들이 에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좀 뻘짓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브랜드도 잘 안착이 안 된 상황이지만 이 제품은 아주 좋아요. 2.4GHz에서 네. 터보 스티시 5.0, 그 다음에 8코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코어당 2개 스레드에서 16 스레드. 그래 16MB LCD 캐치 메모리 들어가 있습니다. TDP 45W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쿨링팬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쿨링 시스템이 좋아야 돼요. 그럼요. 이게 아무리 설계가 잘 돼 있고 뭐 페이스가 많고 전원 공급 원활하고 하이엔드급의 그래픽 칩셋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도 얘가 제대로 열을 제대로 이동시켜가지고 외부로 빼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렇지. 자동차로 말하면 인터쿨러, 쿨링 시스템, 쿨링이 잘 되어야지만 열이 안 받아서 결과적으로 재성능을 낸다는 얘기지. 자, 히트 파이프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2개는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픽 쪽 2개, 그 다음에 프로세서 하나는 단독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두껍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껍죠. 그러네요. 예, 개수도 개수지만 이 히트 파이프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또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요 위에 보시면 여기가 약간 두껍잖아요. 판이 이중으로 돼 있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구리 같은 그러네, 보인다. 얇은 층이 보이죠? 샌드에 들어가 있는 잼처럼. 네. 샌드잼. 네, 잼처럼. 이게 뭐냐면 베이퍼 챔버예요. 이 안에 냉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통은 한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요게 이제 구리 황동이거든요. 네. 요게 열을 쭉 뽑아다가 머금으면 여기에서 이제 액체 냉매가 온도가 올라오면서 기체로 변하면서 이쪽으로 열을 옮겨요. 그러면 이제 RHEP이라 해서 요 라지에테 그릴 같은 것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열이 쭉 옮겨져 오면서 쿨링팬이 돌아가면서 일로 나가고 일로 나가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 구조에 앞서서 이 넓은 판 있잖아요. 네. 여기를 이중으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챔버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퍼 챔버, 넓은 챔버를 넣어서 이 안에도 냉매가 있어서 열을 빨리 이동시켜서 머금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프로세서나 그래픽에서 열이 빨리 전도가 되니까 이 열을 히트파이프가 옮겨서 이 RHEP이 머금어서 얘가 빨리 외부로만 배출시켜버리면 냉각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중 방열판을 통해서 안에 베이퍼 챔버를 처음 적용한 게이밍 노트북인 거예요. 처음이군요. 그러니까 RTX 2080처럼 열이 많이 나는 노트북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른 노트북도 다 이 정도 되는데 라고 보여진단 말이야. 그리고 히트 파이프도 5개면 뭐 다른 것도 뭐 5개 정도 되고 뭐 최적이나 뭐 RH 핀도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데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방열판 2개를 이중으로 놓고 그 안에다가 베이퍼 챔버를 넣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성능의 냉각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지. 프라임 95를 가지고 한 2시간 이상 돌려봤는데 프로세서 온도가 85도 넘지 않아. 가장 높은 온도가 83도였어요. 이런 스펙인데 이 정도로 열을 제어를 잘하는 노트북은 못 봤던 것 같아요. 보통은 90한 4, 5도는 그냥 올라가거든. 근데 안 올라가더라. 짱이네. 51개 날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구경 팬이 들어가 있어요. 듀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게. 그런가 보다. 황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보시면 케이스가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돼 있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그 롤케이지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선전 안테나는 이쪽에 붙어 있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선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빠져서 두 군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케이스가 보면 이게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예요. 압축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CNC 가공이라 해서 알루미늄을 이제 깎는 거예요. 알루미늄을 덩어리째 놓고 깎는 건데 이게 이제 CNC 가공으로 만든 알루미늄 케이스예요. 보통은 17인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압축 알루미늄을 깎아내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가공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알루미늄 깎아내서 가공을 한, 그리고 아노다이징으로 마감을 한 그런 공법이 사용됐다라는 게 여기 보면 표가 납니다. 두께라든지 이 측면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죠. 만져보면은 거의 뭐 금속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면 제작비가 많이 들죠. 17인치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런 재질을 쓴 그 게이밍 노트북이 거의 없어요. 그 재질도 굉장히 좀 잘 썼다라는 점이에요. 스피커는 여기 들어가네요. 스피커가 얇은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음량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본체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 키보드가 특별해요. 한번 키보드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잠깐만요. 이런 소리 나는 거. 이런 소리 나는 거 좋아해요? 네. 이 키가 눌리는 게 어때요? 옛날 타자 치는 느낌. 뭔가 이렇게 느낌은 좀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식이라 그래요. 이 안에 구조가 네. 기계식 구조라 그래서 기계식이라고 불러요.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펜타그래프 방식으로 두 개의 힌지가 잡고 러버돔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 안에 스프링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 러버돔이 밑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요 홈런 기계식 키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1500만 번을 눌러도 멀쩡하다. 1500만 번까지 개런티를 한다.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백라이트도 되게 균일하게 나오고 요 접점을 또 황금으로 했다 그래요. 가장 변질이 안 되는 게 금이잖아. 그러니까 그 금으로 접점을 해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접점이 벗겨지거나 산화되거나 이런 현상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황금 접점을 사용한 물론 접점이 얇게 들어가긴 해도 안 들어간 거 들어간 거 차이가 크잖아. 기계식 키보드이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이 키스트로크도 일반 노트북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살짝만 눌러도 오작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이게 빠르게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누르장 마작 하는 어떤 클릭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게임하는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승부를 가른다고. 그렇지. 그리고 눌리는 그 반발력이 일반 노트북하고는 또 반발력. 여기 이제 단점은 시끄러워. 이 듣기에 따라서는 주변 옆에 사람들은 신경 쓰이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은 좀 누수 지원 기능에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어. 그렇구나. 뭐 기계식이니까 너무 두껍고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이게 디스플레이를 보면 베젤이 거의 3mm라 그래요. 물론 이 외판까지 합치면 좀 더 되긴 한데
러버 베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통은 베젤은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그러네. 얘는 고무로 해놨어. 그러네. 신기하다. 되게 보기 좋아. 이 고무로 돼 있으니까 액정을 닫았을 때 잘 보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격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네. 위에 너무 이 베젤이 얇으니까 지금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베젤이 얇아요. 그런데 위에도 이렇게 얇게 해놔서 웹캠은 밑에다 이랬단 여기는 말이에요. 밑에. 어쩔 수 없어. 여기는 뭐 아주 얇은 것도 넣기가 좀 힘든 공간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특징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주사율이 240Hz. 보통 게이밍 노트북 요즘 나오는 거 보면 144밖에 안 되잖아. 맞아. 근데 얘는 240이니까 60Hz의 4배란 말이야. 예, 리플레이시가 빨리 되면 될수록 텀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선명하게 번짐 현상 없이 그러니까 게임에 빠르게 움직이는 동적 영상을 아주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144하고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네. 240. 240이니까. 그럼 거의 디스플레이에서는 주사율 끝판왕이다. 그렇지. 해상도는 FHD급인데 네. 델타 E 인증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델타 E 인증이라는 게 이제 색감이 얼마나 사실적이냐, 네, 색감 제어력이 좋으냐,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엑스라이트 인증까지 받았다. 그래서 해상도는 평범하지만 이 색감 제어력은 뛰어난 높은 주사율의 게이밍 환경에 맞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 게임 노트북 다 와요. 아 그래요? 네. 여기도 보면은 무슨 뭐 매 발톱 같기도 하고 전원 버튼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이쪽에 보면은 뭐 출력구 가운데 이렇게 핀이 있어가지고 고성능으로 움직일 땐 여기 또 불이 나온다 그래요. 오, 그래? 예, LED가 빛이 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LED 들어가는 이게 어디가 곡이 나오잖아요. 게이밍 노트북엔 이런 재미가 좀 있어야지. 그럼. 한쪽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USB 3.2라 그러는데 뭐 3.1, 3.2 뭐 다 거기서 오게요. 타입 A 단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썬더볼트 3.0이고 요게 USB 3.2 타입 C. 스펙 그대로 3.2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는 헤드폰 단자, 하나는 마이크 단자. 네. 요즘은 두 개 합쳐서 그 헤드셋 단자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하이파이 그 사운드 칩셋 ESS의 사브레 칩셋을 장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헤드셋처럼 이렇게 마이크하고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는 거는 고급형 제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헤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마이크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써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그 고품질 음질을 또 그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 편에 보시면 USB 타입-C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D 메모리, 그리고 USB 타입 A 두 개, 3.2. 뭐 이런 구분 안 해도 돼요. 네. 이게 족보가 꼬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디자인은 네. 뭐 전투기 디자인. 전투기 디자인. 뭐 전투기 디자인이래요. 뒤에도 보면 이제 전투기에서 이렇게 막 출력 확 나가는 방식으로. 날아갈 것 같잖아, 이렇게 막. 오. 여기에도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알루미늄이에요. 소재는 17인치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노트북이죠. 알루미늄 합금으로 하더라도 프레임 없이 이렇게 덮는 형태로 하고 그 안에 강화 플라스틱을 넣는데 얘는 CNC 가공된 알루미늄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공 방식으로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지. 디자인도 나름 게이밍 노트북에 맞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499만 원인데 이게 그럼 과연 맞냐? 네. 어떻게 생각해요, 양 PD는? 뭐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도 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뭔가 공을 많이 들인 느낌? 기가바이트가 브랜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 만약에 이 구성으로 삼성이나 HP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6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돼. 진짜? 왜냐하면 이건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조 원가 대비 개발비나 생산비에 대한 어떤 그 환수를 해야 되니까 가격을 더 높게 잡아야 돼. 일반 볼륨이 높은 모델보다는. 스펙 중요하고 안정성 좋아하면 하이엔드급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세요라고 이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마케팅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기가바이트에서 이 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마케팅도 알아봐. 못한다는 거지. 엔지니어가. 더럽게 못한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으면 야 이거 가성비 괜찮은 거야. 하나하나씩 이렇게 막 가져가. 내가 짚어서 얘기해 줄게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하이엔드급 좋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기가바이트가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490만 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저같이 노트북을 오래 사용한 사람들은 이걸 왜 가져왔냐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그리고 딱 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구나. 제대로 때려 박았구나. 브랜드보다 게이밍의 어떤 노트북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이렇게 설계된 노트북이 아직은 없으니까 그 면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지. 가격은 좀 있는데 제대로 된 게이밍 노트북, 성능 열화 없이 장시간 정말 게임에 미쳐서 노트북 가지고도 게임 나 제대로 해볼래 하는 분들은 관심 가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가바이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 갑자기 뭐 우리 브랜드 키우기 위해서 뭐 돈 좀 드릴게요 하고서 할 기업도 아니고 그 또 유통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변치가 않아요. 뜯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좋아. 근데 안타까워. 엔지니어들이 마케팅을 하는지 케이스도 17인치에 이렇게 CNC로 압축 알루미늄으로 해놓은 케이스가 없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강조를 하네.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심지어는 뜯어보고 알았어. 2.1 채널이 서브이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설명도 없더라고. 그렇군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뭡니까 진짜. 뭡니까. 여기 어댑터 2개가 들어간 게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맞아, 나도 기술 몰랐어. 부족해서 이렇게 넣은 줄 안 되니까 나도.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란 말이야. 왜 내가 이걸 설명을 하고 앉았어야 돼 내가. 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제대로 잘 만든 노트북이네요. 네, 그리고 그러게요. 490만 원 저 같으면은 그 가격 한다고 봐요. 사겠어요? 예. 부실한 거 2개 사느니 그냥 제대로 된 너, 하나. 똘똘한 놈 하나 사가지고 쓰겠네요. 그래, 그게 낫지, 네. 맞아. 그러니까요. 그치, 네. 그래서 오토기어도 네. PD 두 그만!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만. 게이밍 노트북 제대로 구현된 건 원하시면 예. 요걸 구입하세요. 네. 아로스 맞나요? 어로스입니다. 어로스. 아로스 아닙니다. 어로스 아니죠. 어로스. 어로스. 맞습니다. 구입하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어로스는 어디에서 기원됐다? 내가 어떻다고요? 끼룩끼룩? 아, 이렇게. 내는? 너무 오래 촬영해서 앞에 부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기억력의 한계를 넘었지. 그럼 여기서 마치 들어가고요.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